지난해 가을이었어요. 경로당 가시던 제 친구분의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은 김영미 할머니 73세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신 내 얼굴 좀 봐요. 요즘 거울만 봐도 한숨이 나와. 이마 주름, 눈가 주름, 입가 주름, 어디 한 군데 주름이 없는 곳이 없네. 나는 지난 30년을 화장품에 돈을 넣어왔단 말이야. 매달 20만 원씩 비싼 화장품만 골라서 썼어. 근데 이게 뭐야? 돈만 새고 피부는 더 나빠진 것 같아.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간의 모든 관찰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니어들이 정말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돈을 많이 쓸수록 피부 고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명한 브랜드, 광고에 나오는 브랜드, 비싼 것만 골라서 썼어.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백화점 화장품 전문가는 항상 더 비싼 제품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다면 왜 내 피부는 자꾸만 나빠지는 걸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약국에서 파는 바세린이라는 제품 아세요?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대요. 바세린? 그건 뭐 하는 약이야? 처방받는 건가? 아니에요. 그냥 약국에서 5,000원, 7,000원 정도에 파는 흔한 제품이에요. 상처 딱지가 앉지 않게 하거나 입술이 헐었을 때 바르는 그런 제품 말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런 싼 제품이? 그걸로 뭘 해? 제가 할머니한테 제 경험담을 풀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이야기예요. 30년 전 제가 미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화장품 회사의 연구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정말 유명한 회사였어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광고하고 백화점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팔리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 회사의 연구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크리스탈 용기에 들어있는 고급스러운 크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제품입니다. 한 통에 65만 원에 판매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기술이 담긴 프리미엄 크림입니다. 저는 그 크림의 성분표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주성분이 뭐냐고 생각했더니 그건 약국에서 5,000원에 파는 바세린이었거든요. 정확히는 페트롤라툼이라는 이름의 정제된 바세린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나머지 성분들도 사실 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65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게 됐어요. 화장품의 비싼 가격은 좋은 성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가격은 광고비, 유명 배우 광고료, 고급 패키징, 브랜드의 이름값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제조 비용은 전체 가격의 10%에서 15% 정도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마케팅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의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머니를 만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약국에 가서 바세린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사용해 보신 후에 나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한테 권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피부가 나이 들면서 정확히 뭐가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피부가 나이 들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수분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0대 때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던 수분의 양을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60대가 되면 그 수분이 50 정도로 줄어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20 정도밖에 안 남아요. 80대가 되면 거의 10 정도일 거예요. 우리 피부가 자꾸만 마르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피부 자체가 물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입니다. 우리 피부의 표면, 특히 표피라는 층에는 세라마이드라는 보습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피부 안에 물을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성분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피부가 수분을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피부에서 나는 기름이 줄어든다는 거입니다. 젊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마 여름이면 코가 번들거렸을 거예요. 얼굴이 좀 기름지다고 느껴지셨을 거죠. 그 기름이 사실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피부는 자꾸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건조해진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물 없는 흙이 갈라지듯이 수분 없는 피부도 쭈글쭈글해져요. 바로 주름이 생기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부위들, 예를 들면 눈을 깜빡일 때 움직이는 눈가, 말할 때 움직이는 입가, 표정을 지을 때 움직이는 이마 이런 곳들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자리가 자꾸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종이를 자꾸 접으면 그 자리가 닳아서 약해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수분을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제가 할머니한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바세린은 정말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 피부를 돕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만든다고 했어요. 마치 물 위에 랩을 덮어놓는 것처럼요.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피부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피부가 마르지 않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냐고 하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우리 피부의 수분은 자꾸 증발하려고 합니다. 마치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듯이요. 바세린은 이 증발 과정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물을 끓일 때 뚜껑을 덮어놓으면 수증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바세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막아줄까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워요. 여러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손실을 약 98% 정도 막아준다고 했어요. 100번 중 98번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비싼 크림들, 100만 원대의 앰플들, 유명한 브랜드들의 프리미엄 제품들도 이 정도 효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5,000원짜리 바세린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할머니 상상해 보세요. 물이 담긴 그릇이 있어요. 뚜껑이 없으면 물이 자꾸 증발합니다. 햇빛이 나면 더 빨리 증발하고 바람이 불면 더 빨리 증발해요. 하지만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이 거의 증발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이 바로 그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이해가 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했어요. 할머니, 바세린이 좋긴 한데 혼자 쓰는 것보다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쓰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제가 50년 동안 관찰한 결과 정말 좋은 조합들이 4가지 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조합 수분 에센스 바세린. 할머니, 혹시 비싼 수분 에센스 써본 적 있으세요? 아, 써봤다고 하셨네요. 그 에센스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 말이에요. 이 성분은 정말 신기한 성질이 있어요. 자신의 무게의 최대 1000배까지 물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기 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자꾸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에센스를 써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어요. 에센스를 바른 후에 2분에서 3분 기다렸다가 쌀알 크기만큼의 바세린을 얇게 펴서 바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바세린이 뚜껑 역할을 해서 에센스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야? 같은 에센스인데 전에는 별로였는데 이제는 진짜 효과가 있네. 피부가 촉촉해. 이 성분은 피부의 새로운 세포를 자꾸 만들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생생하게 만들고 주름을 펴주는 거죠.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성분은 자극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사용 후에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빨개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좀 다르게 설명해 줬어요. 비타민 A 크림을 저녁에 바르고 20에서 30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라고 했어요. 그럼 바세린이 보호막처럼 작용해서 따끔거림이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비타민 A의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타민 A 크림은 반드시 저녁에만 써야 합니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미백 에센스 바세린. 나이가 들면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생기죠. 기미, 잡티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미백 에센스는 이런 반점들을 옅게 만들어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5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거예요. 3개월을 꾸준히 하면 얼굴에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진다고 했어요. 제 지인분도 이 방법을 3개월 해봤는데 기미가 정말 많이 옅어졌다고 했어요. 네 번째 조합 스넬 크림 바세린. 스넬 크림은 피부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정말 좋은 크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점점 줄어들어요.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스넬 크림의 좋은 성분이 오래 피부에 머물러서 주름 개선 효과가 더 지속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할머니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아무리 얼굴을 잘 관리해도 효과가 덜합니다. 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뭐가 그리 중요한데?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 얼굴을 봐서 나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손을 봅니다. 목을 봅니다. 귀를 봅니다.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을 봅니다. 이 부위들을 보고 이 사람은 많이 나이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다고 하셨어요. 확실히 손을 보면 나이가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런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목 관리하기 밤에 자기 전에 평소에 쓰는 에센스나 크림을 목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발라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의 근육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이에요. 이 방향으로 발라줘야 근육을 타이트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목의 주름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손 관리하기 밤에 자기 전에 손에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른 후에 면장갑을 끼고 주무신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한데 일주일이면 손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요. 추가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바세린 손팩을 해주세요. 손에 바세린을 넉넉히 바르고 30분 동안 면장갑을 끼고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손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 관리하기 샤워를 하고 나서 물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라고 했어요. 특히 자기 전에는 좀 많이 발라서 주무신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져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다고 했어요. 여름에 반바지 입을 때 무릎이 깨끗하고 부드러우면 전체적으로 정말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귀와 귀볼 관리하기 얼굴에 화장품을 바를 때 귀하고 귀볼에도 꼭 발라주라고 했어요. 특히 밤에는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면 귀의 탄력이 유지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못 채지만 귀에 탄력이 있으면 얼굴 전체가 들려 보인다고 했습니다. 입술과 입 주위 관리하기. 입 주위의 주름, 팔자주름이라고 부르는 주름이 있죠. 이 주름이 나이를 가장 크게 드러낸다고 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입술과 입 주위에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주라고 했어요. 잠자는 동안 바세린이 깊이 스며들어서 주름을 펴줍니다. 한 달 후에는 입 주위 주름이 확실히 줄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눈 주위 관리하기. 눈 주위는 우리 피부 중에 가장 얇은 부위라고 했어요. 여기가 젊어 보이면 전체가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아이크림을 바른 후에 바세린을 정말 조금,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더 발라주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이 부위들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부위들이 중요한 거? 나는 지금까지 얼굴만 했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한 가지 더 설명해야 할 게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피부가 지성이거나 여드름이 있으신 건 아니세요?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성 피부는 이제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다른 분들도 있을까 봐서입니다. 지성 피부인 경우 지성 피부는 이미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더 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성 피부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곳, 즉 이마, 코, 턱은 피하고 건조한 곳인 뺨, 눈가, 귀에만 아주 얇게 발라야 한다고 했어요. 여드름이 있는 경우 여드름이 있는 곳에는 절대 바세린을 직접 바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거라서 바세린이 모공을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여드름 주변의 건조한 곳에만 발라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드름도 관리하고 건조함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드름과 건조함을 동시에 겪는 경우 티트리 오일이라는 천연 오일이 있어요. 이걸 한두 방울을 바세린 콩알 크기에 섞으세요.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 성분이라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바세린은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쓸 때 드물긴 하지만 바세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쓸 때는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조금 발라보고 하루 동안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상이 없으면 그때부터 얼굴에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할머니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어요. 바로 정확한 사용법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무리 좋은 제품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한테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스킨케어 순서 6단계. 1단계 따뜻한 물로 얼굴 씻기. 할머니, 얼굴을 씻을 때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뜨거운 물로 씻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으로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아, 따뜻하네.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목욕할 때의 물 온도 정도가 딱 좋다고 했습니다. 2단계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말기. 타올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조금 제거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말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화장품을 바르면 훨씬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라고 했습니다. 3단계 평소 쓰는 에센스 바르기.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는 에센스나 세럼을 바라고 했어요. 없으시면 그냥 바세린만 바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4단계 12분 기다리기. 에센스가 피부에 스며들 시간을 주라고 했어요. 그동안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했어요.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5단계 쌀알 크기의 바세린 발라주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쌀알 크기만큼만 덜어서 손가락으로 따뜻하게 녹인 후 얼굴에 살짝 펴서 발라주라고 했어요. 주름이 많은 곳에는 조금 더 발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6단계 특수 부위 관리. 목, 손, 팔꿈치, 귀, 입가, 눈가까지 모두 챙겨주라고 했어요. 이 부위들을 무시하면 효과가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 양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바세린을 많이 바르면 끈적거려서 불편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얇게 펴 바르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쌀 크기면 얼굴 전체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많이 발랐다가 나중에 줄이니까 훨씬 낫다고 했어요. 밤에만 써야 합니다. 낮에 바세린을 바르고 다니면 먼지가 달라붙고 끈적거려서 불편하다고 했어요. 꼭 저녁에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여러 사람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처음부터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1, 2주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포기해버려요. 이건 효과 없는 것 같은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3주, 4주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할머니는 제 말씀을 들은 후에 정말 꾸준히 했어요. 약국에 가서 5,000원짜리 바세린을 사왔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이 루틴을 했습니다.
한 개월 후, 처음 한 달은 할머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피부를 만져보면 촉촉함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거울을 봐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때 조금 포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할머니, 한쪽 손에만 계속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다른 한쪽 손은 평소처럼만 하세요. 한 달 후에 양손을 비교해 보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2개월이 되니까 할머니가 거울을 봤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껴졌대요. 얼굴이 좀 더 생생해 보였다고 했어요. 특히 목이 촉촉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을 비교해 봤어요. 한쪽 손은 벗겨지고 거칠거칠했는데 다른 한쪽 손은 반들반들했어요. 그 차이가 정말 컸대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같은 손인데 이렇게 다르다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3개월 후, 3개월이 되니까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대요. 거울을 봤을 때 할머니의 피부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가 탱탱해 보였대요. 주름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특히 입가에 팔자 주름이 많이 옅어져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젊은 여자 손처럼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되게 부드럽네라고 말했대요. 목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목에 주름이 많이 줄었고 피부가 촉촉해 보였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할머니를 봤을 때 넌 뭐 했냐? 얼굴이 달라졌네라고 물었대요. 할머니가 답했대요. 그냥 약국 바세린 5,000원짜리에 꾸준히 발랐어? 30년 동안 비싼 화장품을 썼는데 5,000원짜리가 이래? 제가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시간대별 변화의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한 달은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를 만져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한쪽 부위에만 발라본 경우 그 부위와 다른 부위를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가 보인다고 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름이 좀 옅어져 보이고 피부톤이 밝아져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손과 목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띕니다. 반년이 지나면 정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요. 얼굴의 주름이 상당히 줄었고 피부가 탄력 있어 보여요. 손은 부드러워졌고 팔꿈치와 무릎도 깨끗해졌어요. 거울을 봤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정도까지 간다고 했어요. 1년이 지나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얼굴이 진짜 달라졌다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마치 10년이 젊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화장품 회사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회사들은 비싼 제품을 팔아야 생존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5,000원짜리 바세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대의 크림을 팔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은 자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요. 더 비싼 제품들을요. 그리고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을 광고에 세워서 마치 그들이 쓰기 때문에 예쁜 것처럼 보이게 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또한 백화점 화장품 전문가들도 자기들 지점에서 많이 팔리는 고급 제품을 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제품이 팔려야 자신들의 커미션도 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비싼 화장품을 사고 계속 피부 고민을 하고 계속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겁니다. 비싼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제품은 비싼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제조 원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마케팅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 관리는 오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싼 제품을 한 개월 사용하는 것보다 싼 제품을 1년 꾸준히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쪽 손에만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다른 한쪽 손은 평소처럼만 하세요. 한 달 후에 양손을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이건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가 직접 증명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정보일 뿐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혹시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세요. 오늘 정보는 참고만 해주세요. 혹시 바세린을 써서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세요. 지난번 제가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0년을 돈 낭비했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비싼 화장품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계산도 안 돼. 매달 20만 원씩이었으니까 30년이면 7,200만 원이네. 와, 그걸 다 낭비했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지금이 늦지 않은 게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부터는 스마트하게 관리해야지. 매달 5,000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제 매달 5,000원만 쓰면서 피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경로당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을 자꾸 알려주고 있대요. 여러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집니다. 한 달 후에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6개월 후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예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우리 몸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첫 번째 방어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약국에 가서 5,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만 사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 하나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밤마다 10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가져보세요. 손을 부드럽게 해주고 목을 정성스럽게 케어하고 얼굴에 수분을 듬뿍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한 개월을 바꾸고 한 개월이 1년을 바꾸고 1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행복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